여러분 혹시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하고 샀던 물건이 막상 손에 들어오니까 금방 시시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바로 그 돈과 물건 그리고 행복의 관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소유를 넘어서는 진짜 풍요로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그 탐색의 첫걸음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더 벌고 또 더 많이 쓰는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월급이 올라도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지. 이 기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불안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이 바로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소리 없이 스며들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면 어느새 우리의 평범함에 대한 기준선도 슬금슬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엔 특별한 날에나 먹던 비싼 디저트가 그냥 일상이 되고 없어도 괜찮았던 물건들이 어느 순간 없으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계획에도 없이 뭔가를 질렀을 때 그 뒤에는 사실 꽤 정교한 심리적 단계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감정적인 방아쇠가 탁 당겨지고요. 그 다음은 SNS에서 본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은 사회적 비교가 스물스물 작동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만 이 가격 같은 즉각적인 보상의 유혹이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르는 결제하기 버튼은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감정적 필요에 대한 반응인 셈이에요. 와,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여러분, 식기세척기나 로봇 청소기가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사치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마치 없으면 안 될 필수 가전처럼 여겨지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압력이 우리의 욕망을 어느새 필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아주 강력한 대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소유가 아닌 경험에서 가치를 찾는 거대한 문화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반짝이는 새 물건에서 얻는 잠깐의 만족감 대신에요, 특별한 활동을 통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기억과 성장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면 물건은 닳고 없어지지만 경험은 평생 남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조사를 보니까요, 밀레니얼 세대의 10명 중 거의 8명, 무려 78%가 물건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예시가 경험 경제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물건이지만 다른 한쪽은 내 안에 남아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 즉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자, 이런 경험 중심의 삶, 말은 참 좋은데 막상 그래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집중력을 되찾는 것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알림을 꺼두고 오롯이 일에만 집중하는 딥워크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알림이 흩어진 집중력을 되찾는데 무려 23분이나 걸린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의 주도권을 되찾고 정말 중요한 것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적인 소비가 결코 궁핍하게 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풍요로워지는 길이죠. 가령 매일 마시는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가는 그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지갑은 두둑해지고 지구의 부담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꼭 필요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이게 바로 마음챙김 소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잠시만 시간을 내서 이런 라벨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사는 이 제품이 공정한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졌는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윤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건요, 단순히 돈을 아끼거나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보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바로 시간과 자유죠.
한 블로거가 남긴 이 문장,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나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더 큰 개인의 자유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말하는 자유가 이런 모습 아닐까요? 덜 소비해서 얻은 시간과 돈,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는 쇼핑백에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그런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죠. 등산을 가고 악기를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는 그런 시간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풍요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질문일 텐데요. 돈과 행복, 이 둘의 진짜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과 행복이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려 86.5%가 그렇다고 답했죠.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돈의 진짜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의 가장 큰 힘은 행복을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수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행복의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의 가치와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